안녕하세요. 장감중 3학년 학생들. 저번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요 라고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못 만나는 친구들이 있더구만. 그래서 영상을 하나 더 촬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었는데요. 선생님이 이 부분 빈칸 채우라고 했는데 잘 채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내용 확인하면 아마 쉽게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정이 좀 동학농민운동 복잡했었죠. 맨 처음에는 고부 농민 봉기라고 불리는 다른 말로는 고부 밀란이라고도 불리는 사건이 시작점이 됐는데요. 조병갑이라고 불리는 아주 못되는 먹은 탐관오리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문제 여기에서 실은 사건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걸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 속에서 고부농민 봉기를 지휘했었던 전봉준을 비롯한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당시 관련이 있던 농민들이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옆 동네 가서 다시 봉기를 했다라고 했죠. 이걸 이제 무장봉기, 다른 말로는 무장기포라고도 했는데 요게 이제 본격적인 1차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장에서 모인 사람들이 많자 자, 이 사람들과 제대로 이야기도 나누고 이 동학농민운동의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산으로 이동을 했다고 했어요. 그 산이 하얀산, 백산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 백산에서 집결해서 사발통문을 통해 동학농민운동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 서명도 받고 경문도 발표하고 4대 강령이라고 하는 규칙들도 발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가 굉장히 높아졌던 동학농민군 옆에 바로 전투를 시작했는데 대승을 거둬요. 이 전투가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라고 했고요. 실은 두 전투도 원래 다른 건데 날짜 차이가 거의 없어서 같이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동학농민운동의 첫 승리이자 대규모 승리라고 했고요. 자신감을 얻었던 동학농민군은 이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컸던 동네에 전주로 이동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주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여기에서 위기감을 느꼈던 정부가 이제 외세를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이걸 막기 위해 전주하약 이러한 것들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동학농민군 해산할 테니까 니네도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해달라라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군이 그럼 원하는 개혁이 뭐냐? 문서가 하나 발표가 되죠. 그리고 당시 정치적 폐단들을 개혁할 문서, 폐정, 개혁안 몇 개, 12개, 12개조 요게 발표가 되고요. 이 폐정개혁안 12개조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집강소라는 기구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집강소가 설치되고 참고로 요게 이제 실행이 될 무렵쯤에 정부에서도 중앙에서 주도를 해서 개혁을 해요. 그게 가보개혁인데 요 사건하고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빼놨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잘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다가왔던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청일 전쟁이었다라는 거고요. 요거 이제 텐진 조약하고 관련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청일 전쟁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일본이 조금이라도 전쟁에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무력으로 점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종을 납치하게 되고 전쟁터가 됐던 우리나라는 개혁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국왕을 구하기 위해 결국 동학농민운동을 다시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재집결한 후에 서울 수도 서울로 진격을 할 준비를 하게 되죠. 뭐 한양, 한성, 수도 다 돼요. 그래서 서울로 진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과 우리 관군이 연합을 했던 군대와 충돌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공주 지역에서 터졌던 우금치 전투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너무 세력 차이가 크다 보니까 뭐라 해야지 무기 수준 차이가 크다 보니까 결국 동학농민운동이 패배를 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갔던 전봉준을 비롯한 리더들이 체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나고요. 이후 우리나라에서 터졌던 청일전쟁 역시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겐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후 상황은 이제 시험 끝나고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정리하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 이용해가지고 흐름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실패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원하던 개혁안이 발표가 됐고 잠시나마 이게 실행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앞에 갑신정변은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교파가 불리던 지식인들이 주도를 했던 개혁인데 이거는 일반 백성들이 주도를 했던 개혁이라는 거지. 과연 두 개혁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패전개혁안 12개조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 실은 이 패전개혁안 12개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지에다가 패전개혁안 12개조 내용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내용을 실어놨고요. 12개 조항을 전부 다 알면 좋겠지만 앞에 갑신정변 때도 그랬듯이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대표 조항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조가 되겠습니다. 동학교도와 정부는 쌓인 원한을 싣고 모든 행정에 협력한다. 동학과 정부가 함께 뭔가 일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 패전개혁안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전주화약을 통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이죠. 자, 전주화약을 통해서 동학농민군과 정부는 화해를 했어요. 화해라고 앞으로 개혁 추진에 있어서 협력을 약속을 한다라는 거야. 요게 1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건 실행이 됐었죠. 함께 뭔가 개혁을 추진을 했어요. 무슨 기구에서? 집강소에서 선생님이 요거에서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집강소라는 기구는 정부 관리들만 참여를 한 게 아니라 백성만 참여를 한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반은 관리가 반은 민중들이 반관 반민적인 성격으로 개혁을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집강소를 통해서 개혁을 하는데 5조를 보니까 어떤 개혁을 했느냐?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린다라는 거야. 노비. 지금까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낮은 계급으로 대우를 받던 천민계층이 되겠죠. 바로 노비제도 혹은 바꿔 말하면 신분제도 요런 것들에 따라 같은 사람인데도 차별을 했었다라는 거야. 이게 잘못됐다라고 동학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노비제도, 신분제도에 따른 차별을 폐지할 것을 얘기를 한 건데요. 바로 이 사람들은 동학,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라는 인내천이란 사상을 믿기 때문에 나온 조항이다.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동시에 7조 청산과부가 재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예요. 청산과부, 쉽게 말하면 과부죠, 과부.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남편하고 사별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조선시대 특성상 이혼을 했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전까지 우리 조선은 유교에서 말하는 열녀라고 해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절개를 지키는 여자들 이런 부분에 되게 이제 긍정적인 가치를 둬가지고 좀 여성들이 이제 재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간혹 초기에는 재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에게 차별을 둔다든가 손가락질 한다든가 등등의 방식으로 좀 사회적으로 편견이 심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한번 결혼 잘못하면 헤어지거나 뭐 재혼할 수가 없었거든. 근데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거야. 강호마 남자들은 척도 두고 별 뭐 생쇼를 다 하는데 여성들만 왜 절개를 강요를 하느냐? 이건 좋지 않다. 이건 낡은 것이다. 그래서 낡은 것, 옛날 구닥다리라는 거야. 요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7조 재혼을 허가하는 모습 보이고요. 동시에 8조 무명잡세. 앞에서 우리 배웠어요. 그죠? 선생님 이거 괜히 가르쳐 준 게 아니야. 무명잡세. 뭔가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이상한 이름 없는 잡다한 세금들이 많았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몽땅 폐지를 하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8조는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조세제도 제대로 개혁해서 공정하게 똑바르게 정확하게 세금 거두자는 거야. 백성들이 세금을 안 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내자라는 거지. 억울하게 이상하게 걷지 말고 그러면서 동시에 구조 문벌을 보지 않고 인재를 등용해요. 갑신정변하고도 공통점이네요. 더 이상 문벌, 신분, 가문 이런 것들이 아닌 능력 혹은 실력, 여러분 같은 말인 거 알죠? 능력, 실력 중심으로 인재를 뽑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5조부터 9조 사이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이건 옛날 것들, 구닥다리인 것들, 요런 것들을 벗어나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구닥다리 것들을 이 봉건적인 것들이라고 역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 우리 옛날 중세 봉건제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러니까 이 봉건이라는 거 자체가 옛날 거 이런 의미를 지니는데 이 사람들 이 옛날 것을 찬성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요 조항들을 통해 동학은 봉건적인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구나. 반봉건적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고요. 동시에 10조입니다, 여러분. 외환에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계한다. 자, 우리가 전주하야까지 맺었던 이유기도 하죠. 동학이라는 세력은 굉장히 외세라는 존재를 부정적으로 여겨요. 외세가 우리를 침략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앞에 우리 배경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때 이 동학 백성들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곡식 문제란 말이야. 쌀값이 너무 올랐잖아. 근데 요런 것들의 원인을 제공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지. 왜냐면 일본 뭐 다른 나라도 외세들이 접근하지만 경제적으로 이때 가장 침략이 심각했던 게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세 중에서 특히 일본에 대한 좀 견제가 심했어요. 그래서 20조는 외세의 침략적 접근을 견제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명확하게 지들이 내세웠잖아. 왜? 일본의 침략적 접근에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조 우리 배경을 봤다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는 마지막 12조인데요, 얘들아. 요 별표예요, 이거.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이 지식인, 지배층, 위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주도를 했구나라는 게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조항이 이 12조인데요. 갑신정변하고의 가장 큰 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경작하도록 한다. 뭘 나누는 걸 바꿨다고? 토지. 바로 이 동학은 단순 세금 제도를 떠나 재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토지, 부동산이 요즘으로 치면 이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걸 어떻게 나눠 가지는 거냐, 요거에 대한 개혁을 시도를 했다라는 거야. 선생님 갑신정변에서 그거 되게 강조했었잖아. 갑신정변에서는 지조법이란 이름으로 해서 토지 세금에 대한 개혁의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 같은 인물 자체가 양반이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밑에 있는 계층들에게 나눠주자란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했거든. 그러면 지들 토지를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세금만 언급을 했지, 갑신정변은. 토지 자체는 어떻게 나눠 가지자 얘기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동학농민운동은 농민들이 주도를 했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요. 자,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꿈 같은 이야기가 내 땅에서 내 농사 짓자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직접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도 말이 안 되잖아. 농사를 짓는 건 농민인데 땅은 양반이 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역시 낡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토지 제도 자체를 개혁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요게 근데 얘들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야. 엄청 혁명적인 거야. 앞에 우리 개혁은 항상 뭔가 뭐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하든 그 전에 어떤 다양한 뭐 정조, 영조, 탕평정치를 하든 항상 지배층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토지 제도에 대한 언급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농민이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들아 이런 개혁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양반층 입장에서는 패전개혁안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토지를 많이 가진 양반 지주야. 당연히 패전개혁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패전개혁안을 직강소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전봉준 같은 인물들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전봉준이 나중에 숨어 있을 때 그런 리더들이 숨어 있을 때 양반들이 좀 신고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은 이런 개혁이 추진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패전개혁안 12개조 주요 내용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